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메타버스. 김상균 지음, 플랜 B 디자인. 프롤로그.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세상. 사실은 나만 몰랐던 메타버스. 2020년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정확히는 변화보다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라 여겨왔습니다. 카페, 식당, 강의실, 사무실, 공원 등에서 여럿이 만나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며 일하는 삶의 방식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머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언택트 세계는 현실 세계와 공존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의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서로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소통했으며 사이버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법인들과 각종 화상회의 도구와 협업 툴을 가지고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게임 세상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는데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10조 원인 정도임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 세상에 머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런 언택트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합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도 안 되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거대한 메타버스 속으로 강제 이주시킨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물리적 지구에 고립된 사람이 됩니다. 15세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탐험하며 그들의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19세기 기계화 세상의 미래 가치에 먼저 눈을 뜬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GDP를 압도하며 성장했습니다. 21세기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이건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메타버스 여행 가이드. 이 책은 4종류의 메타버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인류사적 의미, 소통수단으로서 가치 등을 소개합니다. 메타버스를 여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4종류의 메타버스를 차례대로 여행합니다. 증강현실 세계 2장, 라이프로깅 세계 3장, 거울 세계 4장, 가상 세계 5장 순으로 살펴봅니다. 이들을 꼭 순서대로 여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을 보시다가 현기증이 나시면 잠시 다른 메타버스를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다만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6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6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 분야나 비즈니스 모델 등이 유사한 기업을 놓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메타버스는 그 정의 자체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풀어야 할 문제의 주제와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7장에서는 그런 논의를 위한 몇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넓게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0일 소중한 날에 김상균 올림. 파트 1.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챕터 1. 새로운 세상,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의 탄생.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을 올리는 것,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고 활동하는 행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게 다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치를 현실 세계의 가치로 가늠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메타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을 후방에서 웹서비스로 지원하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880조 원으로 세계 4위에 위치합니다. 수많은 브이로그가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라이브 프로게임 분야의 대표적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900조 원을 돌파해서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770조 원을 넘어서 세계 8위에 위치한 텐센트의 매출 중 35%라는 가장 큰 몫을 게임,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8위의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나이키는 2006년부터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꾸준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쟁 기업과의 수익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시가총액 198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인 아디다스의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텐센트, 나이키 등에 대해서는 다른 챕터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디지털 테라포밍, 호모사피엔스, 파베르, 루덴스, 데우스. 테라포밍은 지구화, 행성 개조 정도로 해석되는 용어입니다.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행성을 인간이 사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테라포밍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공간, 디지털 공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생 인류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을 지칭하는 대표적 표현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헌마다 차이가 있으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시기는 대략 7에서 2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한동안 아프리카 대륙에 머물면서 큰 발전이 없었으나 대략 3만 년 전인 빙하기 말기에 돌을 가지고 여러 도구를 만들고 큰 집단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합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비약적인 발전, 그 배경에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집단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고안하는 사고력과 생각의 결과를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대 교육의 큰 틀은 바로 이런 호모사피엔스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선 이들이 정리해 놓은 생각의 틀, 이론, 공식, 법칙 등을 익혀서 내 생각에 사용할 수 있을까? 2018년 통계청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근대 발명품 중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조사해서 공개했습니다. 1위는 조금 의외일 수 있으나 냉장고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순으로 2위에서 5위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2, 3, 5위에 위치한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그리고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물건을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1위 냉장고, 4위 세탁기의 역할까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물건, 내 몸에서 절대 멀리 두지 않는 물건, 명품을 제외하고는 내가 외출할 때 소지하는 가장 비싼 물건인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비싸고 내 몸의 일부처럼 다루는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현대인은 주로 무엇을 할까요?
스마트폰 세상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 애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2,250조 원을 넘어서서 세계 수많은 기업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략 58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익은 대략 17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다운로드할까요? 한국, 미국, 유럽, 세계 시장별로 통계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국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수 상위 1에서 20위권 앱 중 70%는 게임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주로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 앱들입니다.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게임,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에 활용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귀중한 물건이 스마트폰을 왜 주로 게임과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에 사용할까요? 그런 활동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쯤에서 현생 인류를 지칭하는 세 번째 키워드인 호모 루덴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네덜란드 역사 철학자인 요한 하이징하가 현생 인류를 지칭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놀이, 즐거움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가 없던 시절, 심지어 원시 시대에도 인간은 사냥과 생존 이외의 놀이를 즐겼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놀이를 좋아했으며 더 잘 놀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고 그런 규칙이 집단 사회의 규범, 법, 문화를 형성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호모 루덴스인 인류가 창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인간은 호모데우스가 되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2015년도에 발표한 책에서 언급한 개념인데 여기서 데우스는 신, 갓을 뜻합니다. 즉 호모데우스는 신이 되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21세기는 역사상 매우 특이한 시기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과식과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며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노화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20만 년 역사상 이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인류는 자신들이 생각한 세계관, 생명체, 자원, 환경 조건 등을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 캐릭터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냅니다. 가히 호모데우스다운 놀이터를 메타버스에 만든 셈입니다. 챕터 3. 같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X, Y, Z 세대. 우리는 막연하게 이 모든 이들이 한 공간,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제 공유하는 것은 아날로그 지구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일 뿐입니다. 10대에서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스타그램 사용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페이스북 이용률은 연령대와 반비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서 당신과 같은 메타버스에 살아가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는 나만 보면 피해요.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다른 별에서 온 아이들 같아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몸만 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그들과 당신이 공존하는 메타버스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4. 말하기를 다시 배워야 하는 세상. 잡코리아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절반 정도가 전화로 음성통화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콜포비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비아란 일반적으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전화기에 대고 듣고 말하면 그뿐인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겉으로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니까 콜포비아가 생기는 듯해도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두려움과 선호도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은 듣고 바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수를 했던 경험 또는 실수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통화하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호도 면에서 보면 음성통화 이외의 소통 방법인 문자, 메신저, 이모티콘, 투표, 보기 선택, 상태 메시지, 채팅 이런 것 등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화를 꺼리는 경우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첫째,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가입니다. 둘째, 소통 시 가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소통을 익명, 실명 중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익명의 비율이 확연히 높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끼리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끼리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익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같은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셋째, 시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할지 비실시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카카오톡에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기능 또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카카오톡 최종 접속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이 안 생기면 좋겠다. 메시지 작성 중임을 보여주는 기능이 안 생기면 좋겠다. 메시지를 안 읽었음을 나타내는 숫자 1 표시 기능은 사라지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시간 소통에서 느끼는 피곤함을 대변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넷째, 나의 메시지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힘내요 등의 이모티콘 버튼은 우리의 소통을 짧은 기호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을 적자니 조금 귀찮을 때 버튼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소통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챕터 5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이제 당신은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실 기본 준비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총 4장의 티켓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티켓은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가 덧입혀진 증강현실 세계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두 번째 티켓은 현실의 내 모습과 생활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커지고 있는 라이프로깅 세계로 안내합니다. 세 번째 티켓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쏟아지고 있는 거울 세계로 안내합니다. 마지막 티켓은 앞서 얘기한 세 개의 메타버스와 비교할 때 현실과 가장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미래에 가장 거대해지리라 예상되는 가상세계로 안내합니다. 4개의 디지털 지구로의 여행, 신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현기증이 나실 수 있으나 생소한 것을 처음 접할 때의 설렘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두려워 마시고 메타버스를 끝까지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오디오북 파트 1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